요즘 패션 브랜드 구찌, 역사상 가장 최악의 가십을 다루고 있는 영화 하우스 오브 구찌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영화의 캐치프레이즈를 보니까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이름이라고 하던데요. 구찌라고 하는 그 이름이 단순히 브랜드를 넘어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이번 영상에서는 하우스 오브 구찌의 배경이 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구찌 브랜드의 스토리와 아이덴티티를 살펴보면서 도대체 럭셔리, 명품이란 무슨 의미고 그들의 전략은 무엇인지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희피셜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명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패션에 관심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해외에서 비싸게 파는 메이커 정도로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패션에 관심이 좀 있거나 이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몇몇 브랜드가 지금 머릿속에 확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명품의 사전적인 의미는 좀 추상적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회자되어서 그 상품적 가치와 브랜드 네임을 인정받은 고급품, 그걸 바로 명품이라고 한다는데요. 아무리 관심 없는 사람이라도 구찌, 샤넬, 에르메스 정도는 들어본 것처럼요. 이렇게 명품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들을 패션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요즘 럭셔리 브랜드 제품은 누구라도 갖고 싶어 하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 이미지가 좀 별로였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사치스러운 느낌이어서 접근하기도 좀 어려웠고요. 또 지나친 과시욕을 조장한다거나 아무튼 말들이 많았던 때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도 명품 구매하는 심리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죠. 구찌 가방들이 수납이 잘 되고 가죽이 질기고 튼튼해서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보다는 그냥 구찌라서 갖고 싶고 사고 싶다 이런 게 솔직한 마음일 텐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럭셔리 브랜드들은 가격을 조금씩 꾸준히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도 사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럭셔리 브랜드들은 언제나 성공만 했을까요? 이번 영화의 주인공인 구찌만 봐도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피렌체 작은 가죽 공방에서 시작된 구찌는 가족 사업으로 사업을 키우다가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후 이를 극복하고자 디자이너 톰 포드를 영입하게 됩니다. 톰 포드는 관능적인 무드를 앞세워서 구찌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구찌는 굉장히 모던하고 섹시한 이미지로 점점 그 명성을 떨쳐나가게 됩니다. 또 톰 포드 이후에는 프리다 지아니니가 구찌의 퍼스트 레이디라고 불리면서 디렉팅을 맡았는데요. 초반에는 그래도 좀 잘 나갔죠. 근데 점점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애매해지기 시작한 거죠. 여기에다가 벼랑간 인간 구찌 호날두가 등장합니다. 근데 좀 안 좋은 상황? 이게 계속된 거죠. 안타깝게도.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소비자는 더 이상 이 구찌가 궁금하지 않은 거죠. 구찌는 이제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브랜드가 아니라 좀 뻔하고 촌스러운, 그래서 약간 아재 느낌? 그런 브랜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찌 경영진은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소비자도 타깃도 바꾸고 마케팅도 바꾸고 컨셉도 다 바꿔서 아무튼 모조리 싹 다 바꿔버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도 역시 바꿉니다. 바로 무명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미켈레는 자기가 세상 하고 싶었던 걸 다 하는 거죠. 럭셔리 브랜드가 시도하지 않았던 그 저세상 힙한 걸 다 보여주는데요. 컬렉션 쇼도 거의 행위예술이라고 할 만한 무드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당시 럭셔리 브랜드에서 격떨어진다고 안 하던 SNS 마케팅까지 시작을 합니다. 사실 전에는 럭셔리 브랜드가 굳이 SNS 마케팅까지 할 필요는 못 느꼈었거든요. SNS가 별로 활발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굳이 쌍방향 소통을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주요 고객층은 나이가 많았고 그들은 그냥 브랜드 이름만 보고 샀으니까요. 좀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그래서 좀 클래식하면서 올드한 디자인? 그러면 다 먹혔으니까요. 그런데 이 미켈레가 새롭게 디자인한 구찌는 이런 룰을 다 깨버립니다. 일단 주요 고객을 밀레니얼로 잡고 아주 집요하게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파고드는 전략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왜 이렇게 밀레니얼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들이 브랜드의 미래를 책임질 고객이라는 걸 구찌는 이미 파악한 거죠. 물론 미켈레가 했다기보다는 구찌 조직의 그 거대한 데이터가 미래의 소비자를 예측한 거겠죠. 우리는 보통 현재의 소비자, 과거의 소비자에게 집착을 합니다. 그들에게 잘 팔아왔고 또 팔고 있고 그 판매 데이터에 집착을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들에게 계속 잘 팔 수 있을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과거에 구찌를 한 번도 사보지 못한 소비자가 미래에는 구찌를 살 수 있고 또 사고 싶어하는 욕구 충만한 잠재 고객들이라는 거. 이들 고객을 사로잡는 게 미래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밀레니얼은 기존의 소비자와는 완전히 다르죠. 모든 것을 디지털로 해결할 수 있고요. 또 그렇게 하는 걸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콧대 높은 브랜드라도 여기에 맞춰야 하는 거죠. 원래 럭셔리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판매를 잘 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제 럭셔리 제품을 모바일로 사는 건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밀레니얼 소비자에게 팔아야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소비자를 보고 따라하면서 자란 동생들, 젠지 세대들의 그 구매력이 커지기 시작하겠죠. 이 친구들은 더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심해지니까 이제 이 친구들은 현실에서 안 놀아요. 그냥 메타버스라는 가상세계 속에서 소통하고 놀고 심지어 구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또 따라가야죠. 새로운 소비자한테 맞춰야 살아남으니까요. 우리는 럭셔리 브랜드니까 소비자가 우리한테 맞춰야 해. 이런 과거적인 꼰대 마인드를 버린 거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구찌 매출의 55%는 35살 이하의 소비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소비자가 반응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죠. 보시다시피 젊은 소비자들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패션을 논할 때 구찌를 빼고 트렌드를 얘기할 수 있었나요? 2017년 이후부터는 거의 구찌 붐이 일어났죠. 구찌는 단순히 패션 브랜드를 넘어서 하나의 장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부터 신조어까지 정말 구찌의 영향력이 엄청났죠. 그러다 보니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요. 그럼에도 수많은 패션 미디어 랭킹을 보면 구찌는 이미 샤넬도 추월했거든요. 어린 소비자들에게 샤넬은 구찌만큼 힙하고 트렌드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이걸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혁신적 변화를 위한 전략을 짜고 바로 실행한 거죠. 여러분, 글로벌 명품이라고 불리는 브랜드들도 이렇게 뼈를 깎는 혁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전략으로 계속 패션을 할 수 있을까요?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브랜드는 못 되더라도 2022년 패션 시장에서 우리 브랜드가 죽지 않으려면 전혀 새로운 전략을 지금 바로 도입하고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